강남 압구정 로데오 거리 와치하우스의 수석 매니저 서유진은 손목의 카르티에 발롱 블루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45분을 가리키는 시계 바늘이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세계적인 시계 컬렉터이자 럭셔리 브랜드의 아시아 총괄 대표 마이클 첸이 방문하기까지 단 1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8살의 나이로 최연소 수석 매니저가 된 서유진에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 미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아시아 지역 VIP 고객관리 총괄이라는 자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그녀는 아침부터 매장의 구석구석을 점검하며 초조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매장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진열장 속 명품 시계들은 완벽한 각도로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파텍 필립 컬렉션이 있는 중앙 진열대는 3번이나 다시 닦아 윤이 날 정도였습니다. VIP 룸의 온도는 23도, 습도는 45%로 맞추어져 있었고 돔 페리뇽은 최적의 온도로 냉장고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서유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샤넬의 트위드 재킷과 에르메스 스카프의 조화는 완벽했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 위로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매장 직원들 역시 그녀가 직접 고른 유니폼을 입고 긴장된 표정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이클 첸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계는 파텍 필립의 최신 컬렉션이었습니다. 그랑 컴플리케이션 시리즈의 신제품으로 전 세계에 단 5개만 한정 제작된 귀한 제품이었습니다. 서유진은 이미 구매 가능성이 있는 VIP 고객 명단을 준비해 두었고 시계의 특징과 장점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석님, 3번 진열장 광이 조금 흐린 것 같습니다. 새내기 직원 김민지의 말에 서유진은 즉시 해당 진열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완벽한 상태여야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절대 실수가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장의 자동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흐릿한 회색빛의 낡은 등산복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었고 운동화는 뒤꿈치가 닳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등장과 함께 매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유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하필이면 왜 지금이어야 했는지 가장 중요한 손님을 맞이해야 할 이 순간에 웬 등산복 차림의 노인이 매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그러나 매우 꼼꼼하게 진열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가락이 유리판에 닿을 듯 말 듯 움직일 때마다 서유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더구나 노인은 다름 아닌 파텍 필립 컬렉션 앞에 서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방금 막 3번이나 닦아놓은 바로 그 진열장 앞이었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2시 5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첸의 방문까지 8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유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공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허름한 차림새와는 달리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또렷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이 시계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노인이 가리킨 것은 바로 마이클 첸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 한정판 시계였습니다. 가격이 무려 3억이 넘는 전 세계에 단 5개뿐인 그 시계였습니다. 서유진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시계는 사전 예약하신 고객분들께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유진은 최대한 공손한 말투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2시 53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매 초가 그녀에게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이 모델의 투르비용 구조가 궁금해서 말입니다. 예전 모델과는 구조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노인의 말에 서유진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투르비용은 고급 시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기계 장치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용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노인의 낡은 등산복과 기운 운동화는 그저 시간을 때우러 온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네, 손님께서 시계에 대해 잘 아시는 것 같네요. 서유진의 말투에는 이제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는 전 세계 5개 한정판입니다. 가격도 상당한 수준이고요. 혹시 다른 매장을 추천해 드릴까요? 백화점 시계 코너라면. 가격이요? 얼마입니까? 3억 5천만 원입니다. 서유진은 이 말이면 노인이 물러설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쪽 오데마 픽의 모델은 어떻습니까? 서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이 짜증나는 상황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노인은 고급 시계 브랜드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전문적인 용어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서유진이 새내기 직원을 향해 조금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 손님 응대 좀 부탁드립니다. 전 곧 마이클 대표님 미팅이 있어서요. 아, 그런데 말입니다. 노인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서유진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2시 57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당장 자리를 비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어떤 공손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명품 시계를 판매하는 곳이지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은 매우 중요한 고객님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매장 입구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서유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김진우 회장님? 서유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마이클 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 김진우 회장님이십니까? 현대자동차의 전설적인 엔지니어, 세계 최고의 빈티지 시계, 컬렉터, 파텍 필립 레퍼런스 2499의 주인이신 서유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노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고급스러운 명함이었습니다. 김진우, 전 현대자동차 수석 엔지니어, 세계 빈티지 시계 협회 명예회장. 매장의 시계들이 일제히 삼시를 알렸습니다. 서유진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와치하우스 매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마이클 첸은 자신의 수행원들을 제치고 김진우 회장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방금 전까지 서유진이 보여준 거만한 자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서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쫓아내려 했던 사람이 세계적인 자동차 엔지니어이자 시계 컬렉터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진우 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파텍 필립 빈티지 시계들의 소유자였고 그의 컬렉션 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이클 첸은 김진우 회장의 존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 자동차 산업이 막 태동하던 시기에 김진우는
현대자동차의 핵심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자동차 엔진 설계 분야에서 수십 개의 핵심 특허를 보유했고 현대자동차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의 특허 수익과 탁월한 투자 안목으로 엄청난 부를 일구었지만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그의 시계 컬렉션은 전설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비싼 시계를 사모으는 수집가가 아닌 시계 제작 기술과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진정한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소장한 빈티지 시계들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인류의 위대한 기술 유산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서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교만했던 말과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지위를 과시하며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김진우 회장은 여전히 온화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등산복은 30년 전 자동차 연구소에서 입던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엔진을 연구하고 설계하던 시절 그의 곁을 지켜준 작업복이었습니다. 값비싼 옷이나 화려한 겉모습보다 그에게는 그 시절의 기억이 담긴 등산복이 더 소중했습니다. 마이클 첸은 김진우 회장에게 자신이 준비한 특별한 시계를 보여주고 싶다며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유진이 그토록 공들여 준비했던 그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VIP룸으로 향하는 김진우 회장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50년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열정, 장인으로서의 집념, 그리고 한 시대를 이끈 리더로서의 자부심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나 실수에 대한 후회가 아닌 자신의 오만했던 삶 전체에 대한 깊은 반성의 눈물이었습니다. 김진우 회장과 마이클 첸이 VIP룸으로 사라진 후에도 매장 안에는 오랫동안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서유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값비싼 시계들이 가리키는 시간보다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VIP룸에서의 미팅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서유진은 자신의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먼 발치에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매장의 다른 직원들도 평소와 다른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VIP룸 안에서는 시계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첸이 김진우 회장에게 보여준 시계는 파텍 필립의 새로운 그랑 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전 세계 단 5개만 제작된 이 시계는 기존 모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퍼페추얼 캘린더와 미닛 리피터, 스플릿 세컨즈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완벽하게 결합된 걸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우 회장은 단 10분 만에 이 시계의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무브먼트의 구조적 특성상 영하의 기온에서는 미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50년간 시계와 기계공학을 연구해온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이었습니다. 김진우 회장의 일생은 그가 소장한 시계들처럼 정교하고 가치 있는 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 자동차 산업이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절 그는 독일 유학파 엔지니어로서 현대자동차의 심장부를 설계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유명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엔진을 설계하고 밤에는 시계를 분해하며 정밀 기계의 본질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실에는 늘 낡은 등산복이 걸려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반분해된 시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그가 설계한 알파 엔진은 세계 자동차 업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설계였습니다. 이 엔진의 핵심에는 시계 무브먼트에서 영감을 얻은 타이밍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시계 제작의 정밀성을 자동차 엔진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대자동차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계 수집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공학자의 열정이었습니다. 시계 하나하나가 인류의 위대한 기술적 성취를 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컬렉션 중에는 1940년대에 제작된 파텍 필립 퍼페추얼 캘린더도 있었습니다. 전쟁의 혼란기에도 완벽한 정밀도를 추구했던 스위스 시계 장인들의 집념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이 시계는 현재 시가 250억 원을 호가했지만 김진우 회장에게는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역사적 유산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아끼는 것은 1950년대 제작된 빈티지 크로노그래프였습니다. 이 시계는 그의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그의 독일 유학을 위해 판매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팔지 못했고 이후 김진우 회장은 30년간의 노력 끝에 같은 모델을 찾아 구입했습니다. 그에게 시계는 단순한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닌 인생의 이정표와도 같았습니다. VIP룸에서는 이제 시계 이상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김진우 회장은 자신의 엔지니어링 철학을 들려주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겸손한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것, 기술의 진보는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외면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단단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 첸은 자신이 준비했던 모든 프레젠테이션을 접어두었습니다. 대신 그는 김진우 회장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 장인 정신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기술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서유진은 VIP룸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부분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알고 있던 시계의 세계는 너무나 얕고 표피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계의 가격표 너머에는 수백 년의 역사와 수많은 장인들의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김진우 회장과 마이클 첸의 미팅이 끝났습니다. 서유진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진우 회장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질책이나 원망이 아닌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김진우 회장의 마지막 말은 서유진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와치하우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값비싼 시계의 가격표나 고객의 겉모습만을 중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시계가 품고 있는 장인 정신과 역사,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해졌습니다. 서유진은 자신의 카르티에 발롱 블루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시계에서 단순한 사치품이 아닌 인간의 끊임없는 도전과 장인 정신의 결정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한 칸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그녀는 김진우 회장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결코 겉모습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만들어낸 깊이에 있었고
그 시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와치하우스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더 이상 매장은 단순히 고급 시계를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이곳은 시계의 역사와 문화를 나누는 작은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서유진이 시작한 타임피스 살롱이었습니다. 서유진은 그날의 만남 이후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화려한 명품 의상 대신 단정한 정장을 택했고 시계에 대한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시계 학교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 밤늦게까지 시계의 역사와 기계장치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많이 읽은 것은 김진우 회장의 자서전이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기를 담은 이 책에서 그녀는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와치하우스의 직원 교육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고객의 외모나 차림새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계에 대한 전문 지식과 역사, 그리고 각 브랜드의 철학을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회의에서는 빈티지 시계의 가치와 현대 시계 기술의 혁신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김진우 회장의 영향은 매장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VIP룸은 이제 헤리티지 라운지가 되어 시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작은 박물관으로 변모했습니다. 진열장에는 각 시계의 가격표 대신 그 시계가 가진 특별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계식 시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교육용 모형도 설치되었습니다. 서유진이 특별히 공을 들인 것은 젊은 시계 애호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초청해 시계공학의 기초를 가르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김진우 회장의 장학재단에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회장은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엔지니어링 경험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매장의 성과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오히려 진정한 시계 애호가들이 늘어났습니다. 시계를 단순한 사치품이 아닌 기술과 예술의 결정체로 바라보는 고객들이 전국에서 찾아왔습니다. 서유진은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시계의 진정한 가치를 설명했고 때로는 몇 시간씩 시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젊은 공학도들의 방문이었습니다. 김진우 회장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학생들이 시계 기술을 통해 정밀 공학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서유진은 그들에게 단순히 시계를 파는 것이 아니라 꿈과 열정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50년 전 젊은 김진우가 시계를 통해 자동차 엔진의 혁신을 꿈꾸었던 것처럼 변화는 서유진 개인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승진이나 실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진열장의 시계들을 정비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들을 돌보듯이 각각의 시계를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안에 담긴 장인들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마이클 첸은 와치하우스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서유진을 아시아 지역 교육 담당 이사로 승진시켰습니다. 하지만 서유진에게 이 승진은 예전과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위의 상승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과 시계의 진정한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김진우 회장이 다시 매장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그 낡은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깊은 존경심을 담아 인사했고 고객들은 그의 존재만으로도 감동했습니다. 서유진은 회장을 헤리티지 라운지로 안내하며 지난 2년간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김진우 회장은 오랫동안
전시된 시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유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50년 전 그가 처음 시계 공부를 시작할 때 사용했던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녹슬고 낡았지만 장인의 혼이 깃든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서유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간이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시계는 그 시간을 담아내는 그릇이며 우리는 그 그릇에 어떤 이야기를 담을지 결정하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김진우 회장이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그 값진 지혜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